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여자의 생일날 벌어진 일, 그리고 그날 이후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한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이 선택이 비극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초가 켜진 케이크는 달콤한 냄새를 풍겼다. 하지만 그 향은 이상하게도 미정의 목을 더 조였다. 거실 조명은 너무 밝았고 사람들의 얼굴은 어색하게 반짝였다. 오늘이 생일이라는 사실을 미정은 새벽 4시 30분에 눈을 뜰 때까지만 해도 거의 잊고 있었다. 그게 오래된 습관이었다. 알람이 울리기 전 몸이 먼저 일어난다. 발바닥으로 차가운 바닥을 느끼고 소리 내지 않으려 숨을 삼키며 옆방 방문이 삐걱대지 않게 손잡이를 아주 천천히 누른다. 그 방에 누워있는 사람. 사람들은 그를 환자라고 불렀고 가족들은 짐이라고 불렀다. 미정만이 그를 어르신이라고 불렀다. 오늘도 미정은 그를 씻기고 기저귀를 갈고 입술에 물을 적셔드렸다. 휠체어에 옮겨 앉히는 데에만 1시간이 걸렸다. 손목이 쑤셨지만 익숙한 통증이라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어르신,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낮게 한 말에 그의 눈동자가 미정 쪽으로 천천히 돌아왔다. 말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다. 마치 알고 있다는 듯한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는 눈빛. 그 눈빛 하나에 미정은 잠깐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이 집에서 미정을 사람으로 봐주는 존재가 있다면 어쩌면 저 눈빛뿐이었다. 부엌으로 나와 미역국을 끓였다. 미역이 물속에서 퍼질 때 미정의 시간도 함께 퍼지는 기분이 들었다. 시집 온 뒤로 생일은 늘 그렇게 흘러갔다. 축하라는 말은 점점 희미해졌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오전 11시쯤 초인종이 울렸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문을 열자 준서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옆에는 지훈. 웃고 있었지만 미정은 한 번에 느꼈다. 그 웃음이 따뜻한 웃음이 아니라는 걸. 너희가 웬일이니? 기쁜 척했지만 조심스러웠다. 이 집에서는 기쁨을 드러내는 순간 늘 그 기쁨이 먼저 꺾였으니까. 거실 테이블 위에 케이크가 놓였다. 그리고 약속이라도 한 듯 방에서 사람들이 하나씩 나왔다. 리모컨을 쥔 정희, 셔츠 단추를 다시 여미며 서 있는 태훈. 태훈의 머리는 오늘따라 유난히 반짝였다. 향수 냄새도 평소보다 진했다. 그 냄새만 맡아도 미정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곤 했다. 케이크에 초가 꽂혔다. 숫자보다 더 무거운 공기가 켜진 느낌이었다. 나이 하나가 아니라 세월 전체를 올려놓은 것처럼. 준서가 말했다. 엄마, 촛불 끄기 전에 아빠가 할 말이 있대요. 그 순간 미정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축하가 아니라는 감각이 피부로 먼저 왔다. 태훈이 케이크 옆으로 다가와 종이 한 장을 내려놓았다. 축하 카드처럼 얇고 계약서처럼 차가운 종이. 미정아. 아주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었다. 다정한 발음이 아니라 흉내에 가까운 소리. 우리 이혼하자. 초에서 타닥 소리가 났다. 미정은 촛불을 끄지도 못한 채 눈만 깜빡였다. 무슨 소리예요? 더 이상 답답하게 못 살겠어. 오늘 도장 찍고 오늘 나가. 이미 결론을 끝낸 사람의 얼굴이었다. 미정은 준서를 봤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 피하는 시선이 종이보다 더 날카롭게 미정을 찔렀다. 너도 알고 있었니?
잠시 침묵 끝에 돌아온 말. 엄마 미안해요. 근데 엄마도 이제 편하게. 그 말이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울렸다. 쫓겨나는 게 편한 거야? 그 문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정의가 툭 내뱉었다. 그래, 이혼이 낫지. 30년이나 밥 먹여줬으면 됐지. 이제 나가. 그 말 한마디에 지난 시간이 전부 식비로 계산됐다. 태훈이 종이를 손끝으로 두드렸다. 서명해. 지금 빈칸으로 남아있는 자신의 이름을 보며 미정은 사람이 아니라 서류가 된 기분이 들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여보 나왔어. 너무 자연스러운 여자 목소리였다. 이 집이 자기 집인 것처럼. 빨간 코트를 입은 여자가 거실로 들어왔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미정을 한번 훑어보고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이미 끝났다는 표정. 아,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서도 시선은 이미 집안을 훑고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아줌마, 빨리 나가주세요. 여기 이제 제 집이거든요. 집이라는 단어가 귀에서 찢겨나갔다. 내 집, 내 방, 내 부엌, 내 삶. 여기가 내 집인데요.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알 수 없었다. 이혼하면 남이잖아요. 남이 여기 왜 있어요? 오늘 밤부터 여기서 잘 거라는 말은 미정의 시간을 오늘에서 잘라냈다. 그때 방문 하나가 열렸다. 휠체어 바퀴가 거실 바닥을 갈았다.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던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의 눈이 서연에게 꽂혔다. 미정은 그 눈빛에서 처음으로 분노를 봤다.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기로 결심한 눈빛. 그의 손이 떨리며 올라가 탁자 위 물건을 쓸어 떨어뜨렸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 요양원 보내야겠네요. 그 말에 맞장구가 이어졌다. 그래, 집에 두면 골칫거리야. 미정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자신이 15년을 붙들고 지켜온 사람이 이 집에서는 골칫거리였다. 짐 싸. 10분. 미정은 방으로 들어갔다. 서랍을 열고 옷을 꺼내고 사진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놨다. 30년이 한 장의 사진처럼 얇았다. 결국 캐리어 하나. 그게 전부였다. 현관으로 나오자 그가 기다리고 있었다. 무릎 위에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 하나. 이거나 들고 가. 말과 눈이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버리지 마. 반드시 열어. 미정은 가방을 받았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웃음소리가 터졌다. 누군가의 인생이 끝났다고 믿는 사람들의 웃음. 밖은 이상하게도 맑았다. 햇살은 따가웠고 바람은 차가웠다. 미정은 걷다가 공원 벤치에 앉았다. 무릎 위에 가방을 올리고 지퍼를 잡았다. 안에서 종이 냄새가 났다. 묵은 잉크 냄새,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서류를 펼친 순간 숨이 멎었다. 주식 이전 완료 증서. 이름이 적혀 있었다. 다음 장. 등기부. 그 이름이 또 있었다. 서류 가방 속 비밀은 쫓겨난 생일을 뒤집을 생일로 바꾸고 있었다. 미정은 그 자리에서 정말로 주저앉았다. 미정이 처음 그 집에 들어온 날은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우산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고 현관 바닥에 작은 웅덩이가 생겼다. 그 물을 누가 닦을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미정이 조용히 수건을 가져와 닦았다. 그날부터였다. 누군가 말하지 않아도 미정이 먼저 움직이게 된 게 처음 몇 년은 그래도 사람이었다. 태우는 바빴고 정의는 까다로웠지만 며느리라는 자리는 아직 이름이 붙어 있었다. 미정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다음엔 더 신경 써. 그땐 그런 말에도 고개를 끄덕였다. 배우는 과정이라고
견디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다.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집안의 시간은 점점 미정의 몫이 됐다. 태우는 회사에, 정희는 바깥 모임에, 미정만 집안에 남았다. 그러다 그날이 왔다. 강명수가 쓰러진 날.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고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다. 몸이 기울어질 때 미정이 가장 먼저 그를 붙잡았다. 병원, 복도, 형광등, 의사의 입, 중풍입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이 집의 공기가 달라졌다. 정희는 울었지만 오래 울지 않았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요양원 알아보죠. 그 말이 너무 빨라서 미정은 잠시 말을 잊었다. 집에서 모시는 건 힘들잖아요. 미정은 그날 처음으로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할게요. 모두가 미정을 봤다. 말린 것도 설득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놀란 눈빛이었다.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 말에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다음 날부터 움직였다. 새벽에 일어나 몸을 닦였다. 처음엔 손이 떨렸다. 남의 몸을 씻긴다는 게 이렇게 무거운 일인지 몰랐다. 기저귀를 갈며 숨을 참고 약을 먹이며 눈을 피하고 밤에는 침대 옆에서 잠들었다. 그의 눈은 자주 미정을 따라왔다. 말은 못해도 어떤 날은 이상하게 또렷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미정은 느꼈다. 그 눈이 고맙다고 말하고 있다는 걸. 정희는 점점 방에 들어오지 않았다. 냄새난다. 보기 싫다. 그런 말이 늘었다. 태우는 더 늦게 들어왔다. 어느 날부터는 집에서 저녁을 먹지 않았다. 미정은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자신이 더 초라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하루가 쌓여 1년이 되고 1년이 쌓여 10년이 됐다. 그동안 아무도 미정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힘들지 않냐고, 괜찮냐고, 언제까지 할 수 있겠냐고. 그 집에서 미정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있는 배경이 됐다. 그런데 이상한 건 강명수였다. 어느 날 밤 미정이 물을 가지러 나갔다가 문틈 사이로 그를 봤다. 그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혼자서. 미정은 숨을 멈췄다. 분명 낮에는 휠체어 없이는 움직이지 못했는데 그는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어르신? 부르는 순간 그는 다시 몸을 기울였다. 떨리는 손, 굳은 표정.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정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피곤해서 본 착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그 뒤로도 그런 순간은 몇 번 더 있었다. 눈빛이 너무 또렷한 날. 손이 이상하게 안정된 날. 그리고 미정이 울고 있을 때 그가 유독 오래 미정을 바라보던 밤. 그 시선이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무렵부터였다. 집안에서 이상한 말들이 오가기 시작한 건 아버지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요양원 보내면 비용 줄지 않나? 형수 명의로 된 거 없어? 미정은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다. 접시를 닦으며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날 밤 강명수가 미정의 손을 잡았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미정의 손바닥 위를 천천히 눌렀다. 한 번, 두 번. 미정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 하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괜찮아요. 어르신. 그는 그 말을 들은 뒤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미정은 느꼈다. 이 집에서 자신의 모든 시간을 보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은 있다는 걸. 아무도 보지 않았던 시간,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던 날들. 그 모든 걸 그는 보고 있었다. 변한 건 아주 사소한 것부터였다. 태훈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다. 늦는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어느 날은 새벽이 다 되어 들어왔고 어느 날은 아예 들어오지 않았다.
미정은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대답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희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강명수의 방문 앞을 지나며 인상을 찌푸렸고 미정에게 들리도록 말했다. 아직도 저러고 있네. 도대체 언제까지야? 미정은 대답 대신 문을 닫았다. 문 하나로 세상을 막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고 싶었다. 그날 밤 강명수는 잠들지 않았다. 미정이 물을 먹이려 다가가자 그의 눈이 미정을 정확히 따라왔다. 어르신, 어디 불편하세요? 대답은 없었다. 대신 시선이 문 쪽으로 잠시 옮겨갔다가 다시 미정에게로 돌아왔다. 그 눈빛은 조심하라는 말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미정은 우연히 태훈의 셔츠를 세탁기에 넣다.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다. 호텔, 평일 낮. 미정은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들고 서 있었다. 의심보다 먼저 떠오른 건 그래서라는 납득이었다. 화가 나기보다는 이상하게도 몸이 가벼워졌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퍼즐 하나가 조용히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우는 식탁에서 휴대폰만 보다가 밥을 남긴 채 일어섰다. 나 오늘도 늦어. 습관처럼 던진 말. 허락을 구하지 않는 말. 문이 닫히고 나서야 미정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때 강명수가 미정을 불렀다. 아니, 불렀다고 느껴졌다. 미정이 다가가자 그의 손이 이불 아래에서 움직였다. 무언가를 찾는 듯한 손짓. 미정은 서랍을 열어 종이와 펜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강명수의 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글씨는 삐뚤었지만 의외로 분명했다. 태훈, 그리고 날짜, 그 아래에 또 하나의 이름. 미정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서연. 미정은 종이를 덮었다. 보고 싶지 않았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강명수의 손이 다시 종이를 두드렸다. 한 번, 두 번, 도망치지 말라는 신호 같았다.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태훈의 향수 냄새, 호텔 영수증, 서연의 이름이 뒤섞여 맴돌았다. 그리고 또 하나, 강명수의 눈빛. 그 눈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눈이었다. 며칠 뒤 집 전화가 울렸다. 정희의 목소리였다. 미정아, 아버지 요양원 알아봐야겠다.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도 이제 좀 쉬어야지. 내 인생도 있잖아. 그 말이 웃기게 들렸다. 지금까지 미정의 인생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준 적 있었던가. 그날 저녁 미정은 강명수의 방에 오래 앉아 있었다. 어르신, 저만 바보였던 걸까요? 강명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이 미정의 얼굴에서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 시선은 위로도 동정도 아니었다. 지금부터다. 그렇게 말하는 눈이었다. 미정은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집에서 가장 무력해 보이던 사람이 사실은 가장 많은 것을 쥐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사실이 곧 세상을 뒤집게 될 거라는 것도. 요양원 이야기는 그날 이후로 노골적이 됐다. 아버지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보내야지. 집에 두면 서로 힘들잖아. 미정, 너도 이제 좀 내려놔. 정희의 말은 늘 너를 위해서로 시작했지만 끝은 항상 같았다. 빼내자. 치우자. 정리하자.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하면 그 말이 곧 결정이 될 것 같아서 차라리 침묵을 택했다. 그날 밤 강명수는 잠들지 않았다. 불을 끄자마자 그의 눈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미정은 그 눈빛을
이제 익숙하게 읽을 수 있었다. 오늘이다. 미정은 아무 말 없이 서류 가방을 가져왔다. 지퍼를 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강명수의 손이 천천히 안쪽을 가리켰다. 일기장, 표지는 낡았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다. 하지만 안쪽의 글씨는 또렷했다. 흔들림 없는 필체. 미정은 첫 장을 넘겼다. 오늘도 그녀가 먼저 일어났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미정의 숨이 멎었다. 그 애는 내가 무거운 걸 안다. 그래서 더 조심한다. 다음 장. 집안의 대화는 점점 노골적이다. 재산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내가 없는 것처럼 말한다. 미정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이건 기록이 아니라 증언이었다. 미정은 모든 걸 듣고 있다. 아니,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는다. 그 침묵이 이 집을 지탱하고 있다. 글씨가 흔들리지 않았다. 분노도 연민도 아닌 차가운 관찰의 문장. 미정은 고개를 들었다. 강명수의 눈이 미정을 정확히 보고 있었다. 어르신, 이걸 언제부터?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손가락으로 날짜를 가리켰다. 15년 전, 미정이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 기능이 되기 시작한 해였다. 그날 이후 미정은 매일 밤 일기장을 읽었다. 태훈의 외도, 서연의 존재, 정희와 태훈이 나눈 통화 내용, 요양원 비용 계산표, 부동산 명의 변경 계획, 모든 게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기록의 끝에는 항상 같은 문장이 있었다. 아직 말하지 않았다. 때가 아니다. 미정은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다.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는지, 왜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뎌왔는지. 하지만 곧 알았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미정이 스스로 깨어날 때를. 며칠 뒤 태훈이 말했다. 다음 주에 요양원 계약하자. 그 말이 결정처럼 던져졌다. 미정은 고개를 들었다. 어디요? 태훈이 잠시 멈칫했다. 미정이 질문을 한 건 아주 오랜만이었기 때문이다. 알아본 데 있어. 직접 가봤어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굳었다. 정의가 끼어들었다. 미정아, 괜히 복잡하게 하지 마.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식탁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다. 그날 밤 강명수의 방에서 미정은 처음으로 말했다. 어르신, 저 이제 가만히 안 있으려고요. 강명수의 눈이 아주 천천히 깜빡였다. 한 번, 두 번, 승인처럼. 미정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 기록은 복수가 아니라 전환을 위한 장치라는 걸. 그리고 이 집에서 가장 약해 보였던 두 사람이 가장 단단한 편이 되었다는 것도. 침묵은 끝나고 있었다. 요양원 계약서는 식탁 한가운데 놓였다. 하얀 종이 위에 인쇄된 글자들은 이상할 만큼 정중했다. 보호자 동의, 최선의 선택, 안정적인 돌봄. 정의가 먼저 펜을 들었다. 미정, 여기 보호자란에 내 이름도 있어. 형식이야. 그냥 사인해. 미정은 펜을 보지 않았다. 종이 가장자리 그 아래에 찍힌 날짜를 보고 있었다. 오늘, 어머님. 미정이 입을 열자 식탁 위 공기가 단번에 달라졌다. 요양원, 직접 가보셨어요? 정희의 손이 멈췄다. 그게 중요해? 중요해요. 태훈이 짜증 섞인 숨을 내쉬었다. 미정아, 이건 감정으로 할 일이 아니야. 미정은 고개를 들었다. 태훈의 얼굴을 똑바로 봤다. 그럼 숫자로 할까요? 정희와 태훈이 동시에 미정을 봤다. 지난 3년간 아버님 간병비, 병원비, 약가, 재활비, 그리고 집 유지비.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마치 이미 여러 번 연습한 문장처럼. 그 돈 누가 냈죠? 태훈의 눈이 흔들렸다. 그건 집돈이잖아. 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집돈 아니에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돈이에요. 정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무슨 소리야? 미정은 가방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냈다. 탁! 식탁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계약서보다 컸다. 주식 배당 내역, 임대 수익 입금 기록, 모두 아버님 명의예요. 태훈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이걸 어디서?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방문 쪽을 봤다. 휠체어 바퀴 소리가 들렸다. 강명수가 나왔다. 혼자였다. 아무도 밀어주지 않았는데 그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거실로 들어왔다. 정희가 외쳤다. 아버지, 왜 나오셨어요? 강명수는 정희를 보지 않았다. 미정을 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태훈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 이건 미정이가 감정적으로. 그 순간 강명수의 손이 올라갔다. 탁! 서류 더미 위에 주먹이 내려앉았다. 힘이 실린 동작은 아니었지만 그 소리에 모두가 말을 멈췄다. 요양원 안 간다. 짧고 갈라진 목소리. 정희가 다가갔다. 아버지, 무슨 고집이세요? 강명수의 눈이 차갑게 변했다. 고집 아니다. 그리고 미정을 가리켰다. 내보호자. 정희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미정이 말을 이었다. 법적으로도 그래요. 태훈이 벌떡 일어났다. 뭐? 미정은 마지막 서류를 펼쳤다. 후견인 지정서. 공증 완료. 정희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다. 언제 이런 걸? 미정은 처음으로 정희를 똑바로 봤다. 15년 동안 제가 돌본 시간만큼요. 거실이 조용해졌다. 서연이 비웃듯 말했다. 와, 이 집 완전 미쳤네. 미정은 서연을 보지 않았다. 지금 중요한 사람은 그녀가 아니었다. 강명수가 다시 말했다. 미정, 집 지킨다. 그 말에 미정의 가슴이 조용히 울렸다. 태우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미정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요양원 계약 없던 일로 하세요. 그리고 한 박자 쉬었다. 아버님 재산 앞으로 제가 관리할게요. 정희가 소리쳤다. 말도 안 돼.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서 더 해야죠. 그날 밤 계약서는 찢어지지 않았다. 대신 아무도 사인하지 못한 채 식탁 위에 남았다. 그리고 그 위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선명하게 그어졌다. 이 집의 중심이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다. 서연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날 밤 태훈의 휴대폰이 먼저 울렸다. 그 다음은 정희의 전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미정의 휴대폰에도 모르는 번호가 찍혔다. 서미정 씨죠? 여자의 목소리였다. 차분했고 준비된 톤이었다. 저는 가사도우미 분쟁조정센터입니다. 미정은 잠시 말을 멈췄다. 누가요? 익명 제보가 들어왔어요. 노인 학대 정황. 재산 강요 의혹. 미정은 웃지 않았다. 놀라지도 않았다. 조사 나오면 되겠네요. 그 한마디에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미정은 강명수의 방으로 들어갔다. 어르신, 조금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강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알고 있다는 얼굴이었다.
그날 오후 서연이 직접 집으로 왔다. 이번엔 웃지 않았다. 아줌마. 미정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조용히 끝내요. 이 집 아버님 재산 없으면 당신도 별거 없잖아요. 미정은 서류를 덮었다. 그래서요. 서연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양보해요. 후견인 자리. 그럼 조용히 나가줄게요. 미정은 처음으로 서연을 똑바로 봤다. 이미 넘었어요. 뭘? 선을. 서연이 코웃음을 쳤다. 증거 있어요? 미정은 대답 대신 휴대폰을 꺼냈다. 녹음 파일. 재생 버튼을 눌렀다. 요양원 보내고 나면 재산은 우리가 정리하면 돼. 미정은 말 못해. 늘 그랬잖아. 정의의 목소리였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언제? 미정은 말하지 않았다. 다음 파일을 눌렀다. 서연이랑 집 정리 끝나면 미정은 나가야지. 아버지 명의는 형식이야. 태훈의 목소리. 서연의 손이 떨렸다. 이거 불법이에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아직 안 썼어요. 그 말에 서연의 숨이 거칠어졌다. 원하는 게 뭐예요? 미정은 잠시 생각했다. 사과. 서연이 비웃듯 말했다. 그걸로 끝내게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덧붙였다. 나가세요.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집은 그 순간 강명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 집이다. 서연이 돌아봤다. 강명수는 휠체어에 앉아 문 앞에 서 있었다. 너는 손님이다. 서연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날 밤 정희는 쓰러졌다. 과호흡, 구급차, 응급실. 태우는 병원에서 미정을 처음으로 찾았다. 미정아. 미정은 병실 문 앞에서 멈췄다. 어머니 상태는 의사한테 들으세요. 태훈이 고개를 숙였다. 그만하자.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시작이에요. 태훈의 눈이 흔들렸다. 아버지 재산. 그거 다 가져갈 거야?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돌려놓을 거예요. 제자리로. 그날 밤 서연은 짐을 쌌다. 말없이, 급하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 미정의 방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USB 하나가 있었다. 서연은 그것을 자기 가방에 넣었다. 그걸 미정이 보고 있었다. 말없이. 서연은 아직 모른다. 그 USB가 누가 미끼를 놓은 건지. USB가 사라진 건 그날 밤이었다. 미정은 서랍을 열었고 비어있는 자리를 보고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예상한 일이었다. 강명수의 방으로 갔다. 어르신, 가져갔어요. 강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이제 된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혼자 외출했다. 정장을 입었다. 처음 보는 옷이었다.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 정도였다. 법무법인 간판 앞에서 잠시 멈췄다.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다. 서연은 USB를 열었다. 안에는 녹음 파일이 하나 더 있었다. 제목 최종본. 그녀는 웃었다. 이걸로 끝이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 USB를 열었다면 이미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 차분했다. 당신은 이 자료를 훔쳤다는 뜻이죠.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이 파일은 법무법인과 공증사무소에 동시에 백업되어 있습니다. 침 삼키는 소리. 내용은 간단합니다. 요양원 강제 이송 시도, 재산 편취 계획, 그리고
잠깐의 정적. 당신이 이 USB를 가져가는 장면. 서연의 손에서 USB가 떨어졌다. 그날 오후 태우는 호출을 받았다. 회사 감사팀, 외부 법무법인 동반. 강태훈 씨, 설명 좀 해주시죠. 그는 아무 말도 못했다. 정희는 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했다. 상태가 아니라 상황 때문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현관에서 멈췄다. 안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서연의 하이힐도, 태훈의 향수 냄새도, 정희의 잔소리도 다 사라졌다. 강명수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햇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다. 끝났냐?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강명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말했다. 문 닫아라. 미정은 현관문으로 갔다. 손잡이를 잡았다. 잠시 멈췄다가 문을 닫았다. 철컥. 소리가 컸다. 그 소리로 이 집의 시간이 완전히 갈라졌다. 며칠 뒤 이혼 서류가 도착했다. 태훈의 서명은 이미 끝나 있었다. 미정은 천천히 사인했다. 이름 석자를 쓰는데 손이 떨리지 않았다. 강명수의 장례식은 조용했다. 원한도 소란도 없었다. 유언은 짧았다. 서미정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 누군가는 울지도 못했다. 몇 달 뒤 미정은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정원 있는 집, 햇빛이 잘 드는 창, 아침에 알람 없이 일어났다. 이제는 누군가의 방을 먼저 확인하지 않았다.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다. 조용했다. 그러나 외롭지 않았다. 탁자 위에는 케이크가 있었다. 초는 하나. 미정은 혼자 불을 붙였다. 그리고 혼자 껐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 순간을 빼앗지 않았다. 미정은 문득 이렇게 생각했다. 쫓겨났던 생일이 내 인생을 되찾아준 날이었구나. 그녀는 처음으로 웃었다. 아주 작게, 그러나 확실하게.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에 놓였다면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길을 택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사연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인생의 갈림길에서 마주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